어, 2020년 1, 2회 통합, 그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제3과목 자동차 셰시고요. 그죠? 네, 자동차 셰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문제 풀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뭐 오래 걸리지 않고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네. 자, 첫 번째 41번 이렇게 나왔죠. 휠 얼라이먼트의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캠버, 셋백, 캐스터, 그죠? 경사각 이런 것들, 토인, 토아웃 이런 것도 있죠. 주요 요소가. 캠 옵셋은 뭐 주요 요소로 보기 좀 힘들어요. 그죠? 네,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캠버, 캐스터, 킹핑 경사각 이런 거 배웠고, 뭐 셋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토인, 토아웃에 대한 이런 주요 요소에 대한 얼라이먼트 요소를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캠 옵셋 같은 것들은 뭐 주요 요소로 보기 좀 힘들고. 그죠? 자, ECS 제어에 필요한 센서와 그 역할로 틀린 것은 일단 뭐 차속 센서, 차량의 주행 속도, 그죠? 검출하는 거고요. 차고 센서, 차체 높이를 검출하는 거죠. 조향의 각속도 센서, 현재 조향 방향이나 각도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G 센서는 가속도 검출 센서예요. 그죠? 상하 가속도나 좌우 방향에 대한 것들, 그죠? 상하 가속도, 뭐 ECS 시스템에서, 그죠? 이 상하 진동량이나 진폭에 대한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입니다. 그죠? 각속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거고. 자, 43번. 최고 출력이 90마력으로 운전되는 기관에서 기계 효율이 0.9, 그죠? 변속 장치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면 90%죠? 효율이. 그러면 동력 전달된다 그러면 일단 81마력으로 전달이 되겠네요. 그죠? 90마력이 90%로 동력이 전달되니까 변속 장치를 통해서. 그러면 81마력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때 기관의 회전수가 5000rpm이고 변속기 2.5다.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변속기를 통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5면 엔진 RPM이 5000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2.5배 감속이니까 RPM은 2000이 되겠죠. 그죠? 추진축 RPM은 2000 RPM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때 뭐 우리가 회전력, 그죠? 마력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회전력은 토크잖아요. 우리가 이거 PS를 구할 때요. 716분의 토크 곱하기 RPM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나오는 마력이 81마력이다. 그러면 그죠? 716분의 토크를 지금 회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RPM은 얼마예요? 2000rpm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토크를 계산하시면 뭐 28.98 뭐 얼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29kg/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브레이크 파이프라인에 잔압을 두는 이유로 틀린 것은, 그죠? 잔압을 두는 이유, 베이퍼록을 방지해야죠. 그죠? 브레이크의 또 작동 지연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고, 필실린더에서 적당한 압력으로 잔압이 유지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누설되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고, 그죠? 피스톤이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죠, 잔압이. 그죠? 피스톤이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잔압 같은 것들을 두는 이유 같은 것들, 목표 같은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무단 변속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죠? 무단 변속기는 우리 정해진 풀리 구간 안에서 단수가 없이, 그죠? 부드럽게 이렇게 증속과 감속을 계속적으로 이루는 이런 무단 변속 CVT 변속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변속 충격이 없죠. 적죠. 뭐 가속 성능도 우수하고 연료 소비량이 감소하죠. 최적 RPM 영역, 엔진 RPM 운전 영역에서 속도가 증속과 감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 같은 것들이 증가하지 않죠. 일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소비율이 좋아지고, 그죠? 연료 소비율이 향상될 수 있고,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장점으로 틀린 거죠. 이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면과 직접 접촉은 하지 않고 완충작용을 하면서 타이어의 규격이나 기타 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타이어의 옆에 측면이죠. 사이드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진짜 한 2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네. 자, 제동시 뒷바퀴의 럭으로 인한 스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죠? 우리가 제동했을 때 앞에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엔진 변속기나 여러 가지 무거운 부품들이 앞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동 그 압력, 제동 페달에 대한 캘리퍼에 작용하는 제동 압력이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동 압력이 크게 가면 안 되죠. 가벼운 쪽에 제동 압력이 동일하게 가버리면 뒷바퀴가 먼저 락이 되잖아요.
뒷바퀴가 나게 되면 차량이 가벼운 쪽이 먼저 잠겨버리기 때문에 차량이 스핀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적인 장치로 달아놓은 게 프로포셔닝 밸브입니다. 그죠? 앞바퀴 쪽과 뒷바퀴 쪽의 유압에 대한 세기를 분배하는 장치죠. 그래서 뒤쪽에 가는 유압을 약하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포셔닝 밸브를 장착을 했죠. 기계식 밸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EBD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죠? 이제 뒷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뒷바퀴에 가는 제동력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탑재가 되고 있고, 어쨌든 뒷바퀴의 제동 시에 뒷바퀴의 럭 상태를, 그죠? 스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셔닝 밸브가 달려 있었다. 엔진 RPM이 2000rpm,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수동 변속기의 감속비가 0.8, 차동장치 구동 피해 일수가 6, 링기어 일수가 31대, 왼쪽 바퀴가 600rpm으로 자는 오른쪽 바퀴 몇 바퀴. 이거는 자,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죠? 변속기 있고, 프로펠러 샤프트, 종감속 기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차동 기어가 달리겠죠. 차동 기어에서 이렇게 바퀴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때 엔진 RPM이 2000, 변속비 0.8. 그러면 추진축은 얼마나 도나요? 이 1보다 작으니까 증속이죠? 계산해서 2000 나누기 0.8 하시면 2500rpm으로 돌 겁니다. 여기 피니언 일수가 몇 개예요? 6개. 링기어 일수가 30개. 여기 감속비는 얼마입니까? 5죠. 그죠? 5배만큼 감속을 한다는 거죠. 그럼 2500rpm이 종감속기를 통하게 되면 바퀴 쪽의 rpm은 얼마예요? 각각 500rpm으로 돌겠죠. 5배니까 2500을 5로 나눠야죠. 그럼 500rpm으로 직진 상태인데, 그때 왼쪽 바퀴가 600rpm 되고, 그러면 오른쪽 바퀴는 얼만큼 rpm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가 600이 되면 이쪽에서 100이 더 증가했죠. 그러면 그 증가한 것만큼 얘가 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40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선회 같은 것들 할 때, 커브 틀 때, 그게 차동장치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동장치 역할로 인해서 이쪽이 왼쪽 바퀴가 600이면 오른쪽 바퀴는 400, 직진이면 또 500대 500. 그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400rpm. 간단합니다. 그죠? 후륜구동차의 종감속 장치에 구동 피니언과 링기어 중심선이 편심돼요. 구동 피니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피니언 중심선과, 그죠? 링기어는 이렇게 물려서, 그죠? 종감속 링기어 이렇게 물려 중심선이 서로 어긋나게 편심되게 이렇게 설치되는 이런 기어 타입을 우리는 무슨 기어라 그래요?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포이드 기어. 그죠? 이거 4번. 그래서 차체도 낮출 수 있고, 차체 높이 추진축이 낮아지니까, 그죠? 차고를 낮출 수도 있고, 물림률이 커서, 그죠? 큰 동력 전달하는데 유리하고, 회전이 비교적 정숙한데 설계나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설계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리고 극압성 윤활유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포이드 기어 형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49번 문제. MDPS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전동 모터 구동 시 큰 전류가 흐르나요?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벨트 타입이나 감속기어 타입으로 해서 감속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전류가 완전히 대전류 측면에 큰 전류가 흐르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 토크 센서나 이런 것들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뭐 컬럼 샤프트에 되면 CMDPS라고 얘기하고요. 렛기어에 되어 있는 게 RMDPS, 그리고 뭐 피니언 기어 쪽에 되어 있다 그러면 PMDPS,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엔진 출력과 향상과 연비를 저감할 수 있죠. 얘는 엔진 쪽에 뭐 어떤 파워 스티어링이나 유압식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일 펌프 유압을 이용하지 않아서 호수 같은 거나 무게도 가벼워지죠. 그리고 정밀 조향 제어가 가능하고, 시스템이 고장했을 때는 뭐 운전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돼 있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장점으로 틀린 것입니까? 공기식 제동장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공기식 제동장치니까, 그죠? 우리가 뭐 베이퍼로 이런 거 없겠죠. 차량 중량, 그래서 대형 차량에 많이 쓰고 있고, 그죠? 공기가 조금 누출돼도 일정 압력 유지만 되면 제동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유압식은 안 되죠. 유압식은 세면 무소리 되기 시작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장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공기식은 제동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 닿는 양에 따라 제동이 감소된다? 그죠? 조작하기 쉽다. 조작하기 좀 민감하죠. 이 브레이크 페달이 닿는 양, 그러니까 우리 밸브예요, 밸브.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유압식처럼 꽉 밟는다 그래서 세게 압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에어브레이크는요, 밸브를 개폐하는 양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동력을 누르는 힘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밸브가 열리는 양에 따라서 제동력을 구현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특성으로 좀 맞지 않는 설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번을 정답이 될 것 같고, 휠스피드 센서 타용 오실로스코프 측정을 하면 일단 최저 전압 다 볼 수 있죠. 평균 전압 나오죠. 피크 전압도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평균 저항값 이런 것들은 뭐 스코프화용해서 보일 수가 없죠. 그죠?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53번. 대부분 자동차에서 텐덤 마스터 실린더 같은 거 이용해서 회로를 두 개의 유압 브레이크를 적용시키죠. 이거 왜 그래요? 당연히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하나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상의 이유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회로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전륜 쪽과 후륜 쪽 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이유가 뭐냐?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가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실용화된 무단 변속기, 금속 벨트 많이 쓰죠? 처음에 고무 벨트도 있었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금속 벨트입니다. 그래서 금속 벨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CVT 변속기에 1차 분리와 2차 분리를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로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자동 변속이나 무단 변속에 적용되고 있는 금속 벨트. 자, 그리고 자동차 조향 특성 중 전륜 구동보다는 후륜 구동. 자, 뒷바퀴 구동식이에요. 커브를 틀잖아요. 뒷바퀴에서 그죠? 앞을 미는 역할로 커브를 틀게 되면 어떤 게 더 많이 후륜 구동에서 생기나요? 이렇게 원래 선회보다 그죠? 원래 선회 중심보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힘이 더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오버스티어라 그러죠? 그죠? 오버스티어. 이렇게 원래 선의 중심선보다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걸 언더스티어라 그러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걸 오버스티어라 그럽니다. 후륜 구동에서 선의 시에 주로 나타나는 건 오버스티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우리 그 구름 저항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구름 저항이 얼마예요? 차량 중량 곱하기 그죠? 뭐 우리 구름 저항 계수. 그러면 여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중량 1350, 0.02 곱하면 답이 나오죠. 얼마예요? 27?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동 변속기 컨트롤 각 센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속 검출 맞죠? 이게 엔진 회전 속도 검출이에요? 이거 CKP잖아요. 크랭크 포지션.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매스 에어플로우 센서. 공기 유량 센서잖아요. 이게 틀린 거네요. 그죠? 스로틀 밸브, 스로틀 포지션 센서, 오일 온도 센서. 그죠? 다 이런 것들은 자동 변속기 연결되죠. 근데 이제 CKP 엔진 회전 속도 검출은 이건 공기 유량 측정 센서잖아요. 그죠? 설명이 틀린 걸로 2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캔돈식 적용된 전동식 동력 조행 장치 MDPS에서 EPS 경고 등이 전멸될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죠? 58번이죠. 자기 진단할 때 이제 진단기 연결해서 할 때 이렇게 깜빡깜빡일 수 있죠. 경고등이 토크 센서 불량이거나 고장 났을 때, 그죠? 모듈의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때 이런 경고등이 점등이 되겠죠. 핸들 위치가 정해져서 플러스 2도 틀어졌다. 이거 만약에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고 스티어링 휠을 조립할 때 우리가 약간 그 조립 포인트를 어긋나서 조립하면 약간 틀어질 수 있죠. 이 상황에서는 EPS가 고장난 게 아니잖아요. MDPS가 이게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조향 그 직진은 제대로 유지할 때 약간 핸들이 틀어졌다고 해서 정유치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EPS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로 보기 힘든 게 4번이 되겠네요. 자, 수동 변속기 클러치 차단 불량. 클러치를 밟았을 때 동력이 잘 차단이 안 된다. 그죠? 자유 간격이 너무 과소하면 어때요? 자유 간격이 과소하면. 자유 간격이 과소하면 차단은 잘 되죠. 그죠? 접속이 잘 안 되죠. 동력 전달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겠죠. 릴리스 실린더 소송되면 차단이 잘 안 되겠죠. 2번이 답이네. 그죠? 우리가 수동 변속기에서 릴리스 포크를 직접적으로 작동시키는 실린더가 망가졌다 그러면 파손됐다 그러면 차단 불량 원인이 되겠죠. 클런치판이 과다 마모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지는 거죠. 쿠션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차단 불량이 아니라 그죠? 접속이 잘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죠? 동력 접속이 잘 안 되는 거고 릴리스 실린더 소송됐을 때는 수동 차단 불량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은 기본 구성부로 틀린 것.
또 컨트롤이 있을 거고요. 그죠? 또 공기 압축기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공기 저장 탱크, 에어 서스펜션이죠. 마스터 실린더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제동 장치 아니에요? 그죠? 제동 장치에 마스터 실린더 들어가잖아. 제동 장치나 뭐 클러치 수동이다 그러면 마스터 실린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스펜션, 현가 시스템, 공기 현가 시스템에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죠. 자동차 기본 구조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실시 파트 20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드리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